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분명히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인데 어느새 그 일을 하고 있는 나를 발견할 때가 있지 않으세요? 아니라고 말하고 싶었는데 결국 고개를 끄덕이고 거절하고 싶었는데 미소를 지으며 동의하는 자신을 보면서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 때 말이에요. 더 이상한 건 그 순간에 내가 스스로 선택했다고 느낀다는 거예요. 누가 강요한 것도 아니고 협박을 당한 것도 아닌데 왜 나는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보이지 않는 조종,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지는 방법입니다. 스위스의 정신과 의사이자 분석 심리학의 창시자인 칼 융은 평생 인간의 무의식과 그림자를 연구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자각하지 못하는 내면의 힘들이 어떻게 우리 삶을 지배하는지를 깊이 탐구했죠. 그리고 그 통찰은 우리가 타인에게 조종당하지 않고 진정한 자기 자신으로 살아가는데 놀라운 지혜를 줍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심리적 조종이란 무엇인지, 왜 우리는 그렇게 쉽게 조종당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다시는 누구에게도 조종당하지 않을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건 단순히 나쁜 사람들을 피하는 방법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당신이 당신 자신의 주인이 되는 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은 조종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항상 폭력적이거나 명백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가장 효과적인 조종은 당신이 조종당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느끼지 못할 때 일어납니다. 누군가가 당신에게 칼을 들이대거나 고함을 지르는 건 조종이 아니에요. 그건 강압입니다. 진짜 조종은 훨씬 더 교묘합니다. 그건 당신의 감정을 건드리고 당신의 욕구를 이용하고 당신의 두려움을 자극해서 당신이 스스로 움직이게 만드는 겁니다. 칼 융은 인간의 마음속에는 의식적인 부분과 무의식적인 부분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그 무의식의 영역에는 우리의 깊은 욕구들, 두려움들, 상처들이 자리 잡고 있죠. 조종을 잘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 무의식적인 영역을 공략합니다. 그들은 당신의 의식적인 판단력을 우회해서 직접 당신의 감정적 약점을 건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까요? 어떤 사람이 당신에게 부탁을 합니다. 당신은 사실 그 부탁을 들어주기 싫어요. 시간도 없고 에너지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이렇게 말하죠. 당신밖에 믿을 사람이 없다고, 당신이 아니면 안 된다고. 그리고 만약 당신이 거절한다면 자기가 얼마나 실망할지, 얼마나 힘들어질지를 슬픈 표정으로 이야기합니다. 이 순간 당신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나요? 당신의 의식적인 마음은 거절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무의식 속 어딘가에서 다른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내가 거절하면 나쁜 사람이 되는 건 아닐까? 이 사람이 나를 싫어하게 되는 건 아닐까? 나는 필요한 사람이어야 하는데 이렇게 거절하면 쓸모없는 사람이 되는 건 아닐까? 바로 이런 내면의 두려움과 욕구를 조종하는 사람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인정받고 싶어 한다는 것을, 거부당하는 걸 두려워한다는 것을,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이용하는 거예요. 융은 이런 무의식적인 욕구들을 콤플렉스라고 불렀습니다. 우리 모두는 여러 가지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버림받는 것에 대한 깊은 두려움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인정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불안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통제력을 잃는 것에 대한 공포가 있습니다. 이런 콤플렉스들은 우리가 어린 시절 겪은 경험들, 부모와의 관계,
사회적 경험 속에서 형성됩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우리가 성인이 된 후에도 계속 우리 안에서 작동하죠. 조종하는 사람들은 이런 콤플렉스를 찾아내는데 천재적입니다. 그들은 의도적으로 혹은 무의식적으로 당신의 약점을 파악하고 거기를 정확히 공략합니다. 그래서 당신은 논리적으로는 말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감정적으로는 거부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이건 당신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이건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심리적 구조를 누군가가 악용하는 겁니다. 가장 흔한 조종의 도구 중 하나는 죄책감입니다. 누군가가 당신에게 죄책감을 심어주면 당신은 그것을 보상하기 위해 무엇이든 하게 됩니다. 당신이 뭔가 잘못했다는 느낌, 당신 때문에 누군가가 고통받고 있다는 느낌, 당신이 충분히 하지 않았다는 느낌. 이런 감정들은 우리를 마비시킵니다. 그리고 조종하는 사람은 이 죄책감을 마치 악기를 연주하다 능숙하게 다룹니다. 어머니가 자식에게, 배우자가 배우자에게, 친구가 친구에게,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얼마나 많은 관계에서 죄책감이 조종의 도구로 사용되는지 생각해 보세요. 내가 너를 이렇게 키웠는데, 내가 너를 위해 이렇게 많은 걸 희생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오래 알고 지냈는데, 회사가 너한테 이렇게 많이 투자했는데. 이런 말들 뒤에는 항상 숨겨진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나에게 빚졌고 너는 내가 원하는 걸 해야 한다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명확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진정한 관계는 빚과 의무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랑은 조건이 없고 진정한 친밀함은 자유로운 선택에서 나옵니다. 누군가가 당신에게 감정적 빚을 지웠다고 느끼게 만든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 거래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 거래에서 자유로워질 권리가 있습니다. 또 다른 강력한 조종의 도구는 당신의 승인 욕구입니다. 우리 모두는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사랑받고 싶고 가치 있다고 느끼고 싶고 필요한 존재라고 여겨지고 싶어 하죠. 이건 아주 자연스러운 인간의 욕구입니다. 하지만 조종하는 사람들은 이 욕구를 무기로 사용합니다. 그들은 당신에게 조건부 승인을 줍니다. 네가 이렇게 하면 너를 인정해 주겠다. 네가 저렇게 하면 너를 사랑하겠다. 네가 내 기대에 부응하면 너는 가치 있는 사람이다. 융은 우리가 타인의 기대와 사회적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것을 페르소나라고 불렀습니다. 페르소나는 우리가 세상에 보여주는 얼굴이죠. 물론 사회적 존재로서 우리는 어느 정도의 페르소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페르소나에 완전히 동일시되어 버릴 때 일어납니다. 우리가 타인의 승인을 얻기 위해 만든 가면이 진짜 자기 자신보다 더 중요해질 때 우리는 조종당하기 가장 쉬운 상태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부터 우리의 가치가 외부에 의존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타인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타인이 나를 인정해 주는가? 타인이 나를 좋아하는가가 내 존재의 의미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조종하는 사람은 바로 이 지점을 파고듭니다. 그들은 당신의 승인을 주거나 거두는 것으로 당신을 통제합니다. 마치 당근과 채찍처럼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해야 합니다. 나는 왜 타인의 승인이 그렇게 필요한가? 나 자신의 승인으로는 충분하지 않은가? 이 질문에 정직하게 답하는 것이 조종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이제 우리는 조종의 작동 방식을 이해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다시는 조종당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융의 심리학은 우리에게 강력한 해답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인식과 개성화의 과정입니다. 윤기 말한 개성화란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는 과정을 뜻합니다. 이건 단순히 개성적이 되거나 남들과 다르게 되는 걸 의미하지 않아요. 이건 당신 내면의 모든 부분들, 심지어 당신이 부정하고 싶어 하는 그림자까지도 통합해서 완전한 하나의 전체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거친 사람은 조종하기가 거의 불가능해집니다. 왜일까요? 첫째, 자기 자신을 깊이 아는 사람은 자신의 약점을 알고 있습니다. 이게 역설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당신이 당신의 약점을 의식적으로 알고 받아들일 때 그 약점은 더 이상 약점이 아니게 됩니다. 조종하는 사람들은 당신이 모르는 당신의 무의식을 공략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이미 그것을 알고 받아들이고 있다면 그들이 사용할 레버리지가 사라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 당신이 인정받고 싶어 하는 욕구가 있다는 걸 자각하고 있다면 누군가가 그 욕구를 이용하려 할 때 당신은 즉시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아, 이 사람이 지금 내 승인 욕구를 건드리고 있구나. 이 사람이 나를 조종하려고 하는구나. 이런 자각이 생기는 순간 조종의 힘은 약해집니다. 둘째, 자기 자신을 아는 사람은 자신의 그림자를 직면합니다. 윤기 말한 그림자란 우리가 부정하고 억압한 자아의 어두운 측면들입니다. 우리 안에 이기심, 분노, 질투, 두려움 같은 것들이죠. 우리는 이런 감정들이 나쁘다고 배웠기 때문에 그것들을 숨기려고 합니다. 하지만 숨긴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것들은 무의식 속에서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조종하는 사람들은 당신의 그림자를 이용합니다. 그들은 당신이 드러내고 싶지 않은 부분, 당신이 인정하고 싶지 않은 욕망들을 건드립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것을 의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당신은 무방비 상태가 되는 거죠. 하지만 당신이 자신의 그림자를 의식하고 받아들인다면, 즉, 나 안에 이기적인 면도 있고 때로는 비열한 생각도 할 수 있다는 걸 인정한다면 그 순간 당신은 훨씬 더 강해집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더 이상 착한 사람, 좋은 사람이라는 페르소나를 유지하기 위해 애쓸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의 복잡함과 모순을 받아들인 완전한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은 죄책감으로 조종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이 완벽하지 않다는 걸 이미 알고 받아들이고 있으니까요. 셋째, 자기 자신을 아는 사람은 자신만의 가치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더 이상 외부의 기준에 의해서만 자신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물론 타인의 의견을 듣고 고려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최종적인 판단은 자기 자신의 내면에서 나옵니다. 윤근 이것을 자기, 즉 셀프의 실현이라고 했습니다. 진정한 중심을 찾는 것이죠. 이런 내적 중심을 가진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비난해도, 당신을 거부해도, 당신에게 실망했다고 말해도 당신은 당신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이건 오만함이나 무감각함을 의미하지 않아요. 당신은 여전히 타인의 감정을 배려하고 건강한 관계를 추구합니다. 하지만 당신의 존재 가치가 타인의 평가에 달려 있지 않기 때문에 당신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조종에 대한 면역력을 키울 수 있을까요? 실천적인 방법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패턴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어떤 상황에서 쉽게 조종당하는지를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어떤 유형의 사람들이
당신을 쉽게 움직이게 만드나요? 어떤 말이나 행동에 당신은 자동적으로 반응하나요? 이런 패턴을 알아차리는 것 자체가 이미 큰 변화의 시작입니다. 융은 우리에게 꿈을 분석하고 내면을 탐구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꿈 분석까지 가지 않더라도 일상에서 당신의 반응을 관찰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많은 걸 배울 수 있어요. 누군가가 당신에게 부탁을 했을 때 당신이 느끼는 첫 번째 감정은 무엇인가요? 불편함인가요? 의무감인가요? 두려움인가요? 이 감정들을 판단하지 말고 그저 관찰해 보세요. 그리고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지금 예스라고 말하려는 건 정말로 내가 원해서인가? 아니면 거절하기가 두려워서인가? 이 질문에 정직하게 답하는 연습을 하세요. 처음에는 어렵겠지만 계속하다 보면 당신은 점점 더 자신의 진짜 욕구와 두려움 기반의 반응을 구분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는 감정과 전략을 분리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조종하는 사람들은 당신의 감정을 자극해서 당신이 논리적으로 생각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들은 당신을 화나게 만들거나 슬프게 만들거나 죄책감을 느끼게 만들어서 당신이 감정적인 상태에서 결정하도록 유도합니다. 왜냐하면 감정적인 상태에서는 우리가 훨씬 더 조종당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강한 감정을 느낄 때, 특히 누군가와의 상호작용에서 그런 감정이 생길 때는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마세요.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이렇게 물어보세요. 이 사람이 지금 내 감정을 조작하려고 하는 건 아닐까? 이 감정이 정당한 반응인가? 아니면 의도적으로 유발된 건가? 시간을 가지세요.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특히 강한 감정 상태에서는 나는 생각해 볼 시간이 필요해. 내일 답을 줄게라고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조종하는 사람들은 종종 당신에게 즉각적인 결정을 요구합니다. 그들은 당신이 생각할 시간을 주지 않으려고 하죠. 하지만 진정으로 당신을 존중하는 사람이라면 당신이 생각할 시간을 가지는 것을 이해할 겁니다. 세 번째는 예측 불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조종은 패턴에 의존합니다. 조종하는 사람들은 당신이 어떻게 반응할지를 예측하고 그 예측 가능성을 이용합니다. 당신이 항상 착한 사람이라면 그들은 당신이 거절하지 못할 거라는 걸 압니다. 당신이 항상 평화를 원한다면 그들은 갈등을 일으켜서 당신이 양보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걸 압니다. 그러니 때로는 당신의 일상적인 반응을 바꾸세요. 늘 예스라고 했던 것에 노라고 말해보세요. 늘 참았던 것에 대해 명확히 불편함을 표현해 보세요. 이건 변덕스럽게 행동하라는 게 아니라 당신의 진짜 감정과 생각에 더 충실하라는 의미입니다. 당신이 예측 불가능해질 때 조종하는 사람들은 당신을 다루기 어려워집니다. 네 번째는 명확한 경계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경계란 당신이 허용할 수 있는 것과 허용할 수 없는 것의 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계를 설정하는 것을 어려워하는 이유는 그것이 이기적으로 보일까봐 혹은 관계를 해칠까봐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명확한 경계가 없는 관계는 건강할 수 없습니다. 경계를 설정한다는 건 당신이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원하지 않는지를 분명히 한다는 의미입니다. 나는 이런 방식으로 대우받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어. 나는 이런 시간에는 내 개인적인 시간이 필요해. 나는 이런 종류의 부탁은 들어줄 수 없어.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말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죄책감이 들 수 있습니다. 특히 당신이 평생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며 살아왔다면 더욱 그럴 거예요.
하지만 이 죄책감은 당신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새로운 방식으로 행동하고 있기 때문에 느끼는 일시적인 불편함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 불편함은 사라지고 대신 자유로움과 자존감이 자리 잡게 됩니다. 5번째는 노라고 말하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단순하게 들릴 수 있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노라고 말하는 것은 가장 어려운 일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거절이 관계를 망친다고, 사람들이 우리를 싫어하게 만든다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정반대입니다. 당신이 정직하게 노라고 말할 수 있을 때 당신의 예스는 더 의미 있어집니다. 진정한 관계는 당신의 노를 받아들일 수 있는 관계입니다. 당신이 노라고 말했을 때 화를 내거나 죄책감을 주거나 당신을 조종하려고 하는 사람이라면 그건 건강한 관계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런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당신 자신을 희생할 필요는 없어요. 노라고 말하는 연습은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정말로 원하지 않는 작은 부탁들에 대해 거절해 보세요. 처음에는 심장이 두근거리고 불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거절했을 때 세상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 관계가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 경험이 쌓이면 당신은 점점 더 자신 있게 노라고 말할 수 있게 됩니다. 6번째는 자신의 가치를 내면에서 찾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윤기 평생 강조한 것도 바로 이것이었어요. 자기 실현, 즉 당신이 진정으로 누구인지를 발견하고 그것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당신의 가치는 당신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으로 보이는지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당신의 가치는 당신이 얼마나 많은 일을 해냈는지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당신의 가치는 당신이 얼마나 성공적인지,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똑똑한지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당신의 가치는 단순히 당신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에 있습니다. 이걸 진정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평생의 작업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이 방향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마다 당신은 타인의 승인에 덜 의존하게 됩니다. 그리고 타인의 승인에 의존하지 않을 때 당신은 조종당할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깊은 문제를 다루어야 합니다. 가까운 사람들, 가족이나 오랜 친구, 배우자로부터의 조종은 어떻게 다루어야 할까요? 이게 훨씬 더 복잡하고 고통스러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들을 사랑하고 이들과의 관계가 우리에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이해해야 할 것은 조종하는 사람들이 모두 악한 의도를 가진 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경우 그들도 자신이 조종하고 있다는 걸 의식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어린 시절부터 그런 방식으로 관계를 맺는 법을 배웠고 그게 사랑이고 관심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특히 부모님 세대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의 많은 가정에서는 효도와 가족에 대한 헌신이 중요한 가치로 여겨집니다. 이것 자체는 아름다운 가치입니다. 하지만 때로 이 가치가 왜곡되어서 자녀가 부모의 기대를 충족시켜야 한다는 의무로 개인의 삶보다 가족의 요구가 항상 우선이어야 한다는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당신의 선택을 존중하지 않고 당신이 부모님의 기대에 부응하지 않으면 죄책감을 느끼게 만들고 당신의 성공이나 결혼이나 삶의 방식이 부모님을 실망시키고 있다고 말한다면 이건 조종입니다. 비록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더라도 말이에요. 여기서 당신은 어려운 선택에 직면합니다. 부모님을 거스르는 것은 한국 문화에서 특히나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진정으로 성숙한 어른으로 살기 위해서는 부모님의 기대와 당신 자신의 삶 사이에 건강한 경계를 그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건 부모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건 부모님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이건 당신이 당신 자신의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당신에게도 당신만의 길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역설적이게도 이렇게 독립적인 존재가 될 때 당신은 부모님과 더 건강하고 진정한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됩니다. 배우자나 연인으로부터의 조종도 비슷한 복잡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한다는 이유로, 오래 함께했다는 이유로, 가족이라는 이유로 당신을 조종하는 사람이 있다면 당신은 진지하게 그 관계를 재평가해야 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을 조종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의 자유를 존중하고 상대방이 그들 자신으로 성장하도록 지지합니다. 만약 당신의 파트너가 당신을 통제하려 하고 당신의 선택을 존중하지 않고 당신이 그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않으면 사랑을 거두겠다고 위협한다면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그건 의존이거나 집착입니다. 윤근 건강한 관계란 두 명의 완전한 개인들이 만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완성시키려고 하는 관계가 아니라 이미 완전한 두 사람이 함께 더 풍요로운 삶을 만들어가는 것이죠. 만약 당신이 관계 안에서 당신 자신을 잃어가고 있다면, 만약 당신이 상대방의 기분을 맞추기 위해 항상 당신의 욕구를 억누르고 있다면 그건 건강한 관계가 아닙니다. 때로는 관계를 끝내는 것이 가장 사랑스러운 행동일 수 있습니다. 당신 자신과 상대방 모두를 위해서 말이에요. 독성 있는 관계에 머무르는 것은 두 사람 모두를 병들게 합니다. 당신이 떠나는 것이 이기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그건 당신과 상대방 모두에게 진정한 치유와 성장의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어려운 관계가 끝나야 하는 건 아닙니다. 때로는 솔직한 대화와 명확한 경계 설정으로 관계가 변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상대방도 변화할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당신이 여러 번 당신의 불편함을 표현했는데도 상대방이 계속 같은 방식으로 당신을 대한다면, 상대방이 당신의 경계를 계속 침범한다면 당신은 더 단호한 결정을 내려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지점에 도달했습니다. 조종당하지 않는 것의 핵심은 결국 당신이 당신 자신의 마음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윤근 이를 자기 실현이라고 불렀고, 그의 평생의 작업은 사람들이 이 길을 찾도록 돕는 것이었습니다. 자기 실현이란 당신의 모든 부분을, 빛나는 부분과 어두운 부분을, 의식적인 부분과 무의식적인 부분을 통합해서 완전한 하나의 전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거친 사람은 더 이상 외부의 힘에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의 중심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이 중심을 찾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건 당신이 당신의 가치와 신념을 명확히 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이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무엇을 위해 살고 싶은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를 분명히 아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명확함이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흔들기가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이 명확함은 하루아침에 오지 않습니다. 이건 지속적인 자기 탐구와 정직한 자기 직면을 필요로 합니다. 당신은 스스로에게 어려운 질문들을 던져야 합니다. 나는 정말로 무엇을 원하는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 중 얼마나 많은 것이 진짜 내 욕구에서 나온 것이고, 얼마나 많은 것이 다른 사람들의 기대 때문인가?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 두려움이 나를 어떻게 조종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들에 답하는 것은 불편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고통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당신이 보고 싶지 않았던 진실들과 마주하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무의식을 의식하지 않으면 그것이 당신의 삶을 지배하고 당신은 그것을 운명이라고 부를 것이라고. 당신이 당신의 무의식을 의식으로 가져올 때, 당신이 당신의 그림자를 직면하고 통합할 때, 당신은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더 이상 숨겨진 두려움이나 억압된 욕구가 당신을 뒤에서 조종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리고 타인도 당신을 조종할 수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조종의 도구가 될 수 있는 무의식적인 버튼들이 이제는 의식의 빛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용기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조종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엄청난 용기가 필요합니다. 거절할 용기, 혼자 서는 것을 감당할 용기, 타인의 비난이나 실망을 받아들일 용기, 관계를 잃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을 직면할 용기. 많은 사람들이 조종당하는 관계에 머무르는 이유는 그게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비록 고통스럽더라도, 비록 당신을 병들게 하더라도 그건 적어도 알고 있는 것입니다. 변화는 두렵습니다. 당신이 경계를 설정하고 노라고 말하기 시작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떠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관계는 끝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진실이 있습니다. 당신이 진정한 자신으로 살지 못하게 만드는 관계는 어차피 진정한 관계가 아닙니다. 당신이 가면을 쓰고 역할을 해야만 유지되는 관계는 당신에게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런 관계들이 끝나는 것은 손실이 아니라 해방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당신이 진정한 자신으로 살기 시작하면, 당신이 경계를 가지고 자신을 존중하기 시작하면 새로운 종류의 사람들이 당신의 삶에 들어옵니다. 당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들, 당신의 노를 존중하는 사람들, 당신과 건강한 방식으로 관계 맺을 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융의 심리학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가장 중요한 교훈 중 하나는 당신의 외부 세계는 당신의 내부 세계를 반영한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내면에서 변화할 때 당신의 외부 현실도 변화합니다. 당신이 자신을 존중하기 시작하면 타인들도 당신을 존중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자신의 가치를 알기 시작하면 당신을 가치 있게 여기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물론 이 과정이 쉽다고 말하는 건 거짓말일 겁니다. 수십 년간 형성된 패턴을 바꾸는 것은 어렵습니다. 평생 착한 사람이었던 사람이 갑자기 경계를 설정하기 시작하면 주변 사람들은 놀랄 것이고 때로는 화를 낼 것입니다. 당신은 이기적이라는 비난을 들을 수도 있고 변했다는 말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저항은 예상된 것입니다. 당신이 변화하면 당신을 이용하던 사람들은 당신을 원래대로 되돌리려고 할 것입니다. 그들은 더 강하게 조종을 시도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당신이 잘못하고 있다는 신호가 아닙니다. 이건 당신이 제대로 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 시점에서 당신은 확고해야 합니다. 당신의 경계는 협상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자기 존중은 타협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당신의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그건 그들의 선택이고 그들의 문제입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의 편안함을 위해 당신 자신을 희생할 의무가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건강한 이기심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우리 사회는 특히 여성들에게 이타적이어야 한다고, 자신보다 다른 사람들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물론 타인을 배려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당신 자신을 완전히 무시하면서까지 타인을 돌보는 것은 미덕이 아니라 자기 파괴입니다. 건강한 이기심이란 당신이 당신 자신의 필요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도 쉴 권리가 있습니다. 당신도 노라고 말할 권리가 있습니다. 당신도 당신의 꿈을 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건 이기적인 게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사실 역설적이게도 당신이 자신을 잘 돌볼 때 당신은 타인을 더 잘 돌볼 수 있게 됩니다. 당신이 자신의 컵을 먼저 채울 때 당신은 타인에게 줄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하지만 당신이 자신을 고갈시키면서 타인을 돌본다면 그건 진정한 돌봄이 아니라 의무감에서 나온 행동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런 돌봄은 결국 원망과 피로로 이어집니다. 이제 우리는 마지막 단계에 도달했습니다. 조종당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은 결국 의식적으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동 조종으로 살지 않고 습관과 두려움에 이끌려 살지 않고 매 순간 당신이 선택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윤근 말했습니다. 인생의 전반부는 사회화의 과정이라고. 우리는 사회가 요구하는 역할을 배우고 페르소나를 발달시키고 외부 세계에서 우리의 자리를 찾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후반부는 개성화의 과정이어야 한다고. 우리는 이제 진정한 자기 자신을 찾고 사회적 가면 뒤에 있는 진정한 자아를 실현해야 한다고. 많은 중년의 사람들이 위기를 겪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은 평생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며 살아왔고, 이제 갑자기 나는 누구인가? 나는 정말로 무엇을 원하는가라는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이건 위기가 아니라 기회입니다. 진정한 자기 자신을 찾을 수 있는 기회 말이에요. 당신이 지금 몇 살이든, 당신이 어떤 상황에 있든, 당신은 지금 이 순간부터 변화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조종당하지 않기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기로 결심할 수 있습니다. 이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건 평생의 여정입니다. 당신은 때때로 실수할 것이고 때때로 옛 패턴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건 괜찮습니다. 완벽함이 목표가 아닙니다. 성장이 목표입니다. 매번 당신이 자신의 패턴을 알아차리고 매번 당신이 더 의식적인 선택을 할 때마다 당신은 더 강해지고 더 자유로워집니다. 조종당하지 않는 삶을 산다는 것은 고립되어 사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건 냉정하거나 무감각해지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자유로울 때 당신은 더 깊고 진실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관계들이 두려움이나 의무가 아니라 진정한 선택과 사랑에 기반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당신 자신으로 서 있을 수 있을 때 당신은 타인도 그들 자신으로 서 있도록 허용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타인의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을 때 당신은 타인을 조종할 필요도 없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건강한 관계의 선순환이 시작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삶을 돌아보세요. 당신이 조종당하고 있는 영역이 있나요?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지 않는데 하고 있는 일들이 있나요? 당신이 두려움 때문에 유지하고 있는 관계가 있나요? 이런 질문들에 정직하게 답하는 것이 변화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오늘 하나에
작은 경계를 설정해 보세요. 오늘 하나의 작은 노를 말해 보세요. 오늘 당신 자신에게 정직한 하나의 순간을 가져보세요. 이런 작은 행동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같은 여정을 걷고 있습니다. 조종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는 것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마주하는 과제입니다. 그리고 이 과제에 직면하는 것 자체가 이미 용기 있는 행동입니다. 융의 심리학이 우리에게 주는 희망은 변화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무의식을 의식으로 가져올 수 있고, 우리의 그림자를 통합할 수 있고, 진정한 자기 자신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어렵지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거칠 때 우리는 진정으로 자유로워집니다. 조종당하지 않는 삶은 완벽한 삶이 아닙니다. 그건 여전히 도전과 어려움이 있는 삶입니다. 하지만 그건 당신이 선택한 삶입니다. 그건 당신이 주인인 삶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모든 차이를 만듭니다. 당신이 당신 자신의 마음의 주인이 될 때 세상의 어떤 힘도 당신을 진정으로 지배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당신을 조종하려고 시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더 이상 그 시도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명확하게 보고 의식적으로 선택하고 확고하게 서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힘입니다. 타인을 지배하는 힘이 아니라 자신을 지배하는 힘. 타인을 변화시키는 힘이 아니라 자신을 변화시키는 힘. 그리고 이 힘은 누구도 당신에게서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당신 내면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가 당신에게 작은 씨앗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씨앗이 당신 안에서 자라서 당신이 진정으로 자유롭고 온전한 자기 자신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조종당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타인의 기대에 당신의 삶을 맞출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죄책감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유는 당신이 선택하는 순간 시작됩니다. 칼융이 평생에 걸쳐 우리에게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는 결국 이것입니다. 당신 자신이 되세요. 온전하게, 완전하게, 두려움 없이 당신 자신이 되세요. 그것이 가장 큰 용기이고 가장 큰 자유이고 가장 의미 있는 삶입니다. 당신의 여정에 용기와 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당신은 충분히 강하고 충분히 가치 있고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누구도 당신에게 그 반대를 믿게 만들 권리가 없습니다. 당신의 삶은 당신의 것입니다. 그것을 온전히 살아가세요.